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모공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일병시절 44번째 이야기. 6번 교육사열 160km 대행군. 14. 내린천 그리고 끝없는 길. 우리는 현리에서 인제로 통하는 31번 국도를 따라 행군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남에서 현리에 이르는 길은 포장도로였지만 현리를 지나자마자 비포장도로가 시작되었습니다.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는 왼쪽으로 내린천 강물을 끼고 오른쪽으로는 산자락에 연하여 끝없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길은 도로 포장 공사를 위해 여기저기 파헤쳐져 있고 또 모래와 자갈을 실어다 부어놓아서 행군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이 길은 인제 우리진제 아래로 해서 리빙스턴교로 통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길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서너 시간만 가면 노루목고개를 거쳐 어둠이 가시기 전 우리 목표 지점인 원통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이 길은 참으로 길었고 내린천 강물을 따라 펼쳐진 길은 가도 끝이 없었습니다. 또다시 어젯밤과 같은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발은 아프다가도 행군을 하다 보면 감각이 마비되는지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휴식 시간이 되면 잃었던 감각이 살아나면서 어찌나 와락거리고 아픈지 눈물이 나오고 온 땅을 뒹굴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다리를 댈 수 있는 대로 높게 올리고 이를 악물며 휴식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니, 휴식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휴식을 하고 다시 행군을 시작하면 감각이 돌아온 발이 땅을 밟을 때마다 불덩이를 밟는 것처럼 화끈거리고 아팠습니다. 그러나 20분 가다 보면 다시 감각이 없어지고 또 휴식 시간이면 다시 고통이 시작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군장을 벗을 힘도 또 벗은 군장을 다시 짊어질 기운도 없어 휴식 시간에 군장을 맨 채 그대로 땅바닥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장비를 잃어버릴까봐 군장이나 탄띠에 소총과 다른 장구류를 묶었습니다. 졸음과 땀 흘림으로 정신까지 혼미해져 자칫 휴식 시간에 장비를 놓고 출발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화에서는 열이 나서 발이 불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길에 웅덩이나 개울물이 있으면 발을 물에 담가서 군화를 식히며 걸었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악조건이었고 고통의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자정을 넘어 새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981년 6월 19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깜깜한 밤에 하얗게 빛나는 신장로. 이제는 도로 공사하는 곳도 없고 골재를 쌓아놓은 곳도 없었습니다. 아직 이곳까지는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행군하기는 좀 나았습니다. 길은 끝없이 계속되는데 물이 점점 귀해졌습니다. 왼편으로는 내린천물이 사뭇 굽이치는 소리를 내며 요란하게 흐르고 있었지만 길에서 수십 미터 절벽 아래 있었고 오른편으로는 산을 깎아 만든 절벽이 또 우리를 막았습니다. 어쩌다 노물이 흐르던지 산골에서 졸졸거리는 물소리만 나면 달려가 물을 받아 그대로 마시고 또 수통에 채웠습니다. 현리를 지나 내린천을 끼고 인제로 가는 길은 끝이 없을 듯 길고 지루한 행로였습니다. 처음에는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마을이 간간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나마도 험한 산자락에 가려서 보이지 않고 우리는 옛날 같으면 호랑이라도 나올 법한 깊은 계곡 속 외로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120여 명의 병력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러나 모두가 나 혼자인 듯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날이 밝아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야기도 하고 서로 보며 웃기도 하지만 어둠이 짙어지면 그 어둠이 마치 서로 간의 담벼락을 만들듯이 대화도 웃음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야간 행군은 고독과의 싸움이었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땀을 많이 흘리고 육체가 힘들어서 그런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즉
피로와 고통 속에서 졸음까지 겹치니 정신력으로 버티던 군인이라는 의식이 이완되고 현재 자기의 처지를 잊어버리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총이분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삼총 탄약수인 정아무개 이병은 2월 군번으로 이제 군생활 4개월째 신병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입대한 그는 비록 비쩍 마른 체구였지만 평소에 문제없이 소대일도 솔선했으며 이번 행군도 잘해오고 있었는데 막판에 생각지 못했던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창 졸음이 쏟아지던 새벽 3시경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들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걸어가던 그가 갑자기 길가운데 우뚝 서더니 가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졸음으로 서서 잠든 줄 알고 깨우며 가자고 했더니 그의 대답은 싫어요였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듣지 못했던 어투로 두서없이 말하는데 성질나서 못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졸리거나 힘들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쫄따구가 무슨 성질이냐고 달랬지만 막무가내로 안 가겠다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에게 기관총을 계속 맡기고 교대를 안 해주기 때문에 화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부사수는 김아무개 일병이었는데 자기 몸이 괴로우니까 아마 탄약수인 정이병에게 기관총을 맡기고는 교대를 안 해준 모양이었습니다. 김일병이 좀 너무하긴 했어도 그렇다고 군대에서 쫄병이 행군을 거부하면서까지 버틸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소대의 하늘 같은 다른 고참들이 즐비한데 행군을 안 하겠다고 버티는 것은 우리로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울면서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는 없어서 몇몇이서 끌고 밀며 얼마간을 갔지만 그것도 한정없이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차간에 힘들고 몸이 괴로운데 끝까지 끌며 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보다 못한 소대 군기반장인 김아무개, 양아무개 상병이 와서 그 억센 주먹을 몇 대 날렸습니다. 몇 대의 주먹과 지옥사자 같은 두 상병의 인상을 본 정이병은 화들짝 놀라더니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에 가려진 수십길 절벽 아래에선 내린천 강물이 여전히 힘차게 흐르고 있었고 이것들은 우리들의 아픈 애환을 적절히 감춰주고 있었습니다. 돌고비에 부딪히는 물소리는 목마른 우리에게 유혹을 보냈지만 감히 내려가서 물을 떠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목이 말랐고 육체는 고달팠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